네, 시작하겠습니다. 덕트테이프 히어로 투자 제안서를 발표를 맡게 된 카노라마 팀의 노영균 기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발표는 해당 목차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개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개요입니다. 저희의 게임 덕트테이프 히어로는 장난감과 공부 등 친숙한 요소를 활용한 캐주얼 게이머, 패밀리 게이머를 위한 친절한 3D 액션 퍼즐 어드벤처입니다. 저희의 게임 테마는요, 가족의 소중함과 익숙하지만 새로운 탐험이라는 것을 유저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플랫폼 개요입니다. 미국을 타겟으로 한 저희 게임은 패밀리 콘솔 기기 혹은 파티 콘솔 기기, 그리고 특유의 캐주얼한 독점적인 필두로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닌텐도를 필두로 개발에 착수하려 합니다. 앞서 보신 자료와 같이 닌텐도는 2등 플레이스테이션과는 약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닌텐도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 사용 플랫폼 비율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 10대부터 40대 다양한 구간에서 PC보다는 콘솔 위주의 게임 사용 분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최고 매출의 게임 PC와 콘솔 기준 2023년 미국 기준 2023년 자료를 보았을 때 FPS 게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콘솔 기반 콘솔 기반 게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공감대를 모두 포용하고 싶은 패밀리 캐주얼 어드벤처 장르이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남녀노소 모두를 우선적으로 타겟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캐주얼 게임적 요소, 퍼즐 게임적 요소, 게임 디자인 소재적 요소와 스토리 기반 게임적 요소를 좋아하는 모두에게 저희 게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타겟층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 발표 천천히 따라 보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타겟을 좀 광범위하게 넓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설명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게임 컨셉과 테마입니다. 장난감 세계 탐험과 추억 회상의 즐거움, 그리고 공부를 활용한 색다른 기믹과 전투 방식, 선형적인 스토리 구조와 대중적 난이도를 유시해 퍼즐과 액션이 조화된 스토리 기반 어드벤처를 제작하려 합니다. 캐주얼 어드벤처 게이머에겐 주인공인 리암과 함께 장난감 세계를 탐험하며 리암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가고는 하는데, 저희도 플레이어가 어렸을 적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즐거운 추억 혹은 그런 따뜻한 기억들을 회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패밀리 게이머에겐 주인공에 관련된 일련된 스토리를 따라 진행되면서 특유의 감성적인 스토리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르와 타겟 선정 근거입니다. 저희가 왜 미국을 대상으로 캐주얼 패밀리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장르별 수익 순위 2023년 기준 자료입니다. 타 장르를 제치고 어드벤처 장르는 미국인들의 최애 장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드벤처 장르는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주얼 패밀리 어드벤처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들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미국 전 연령 기준 게임의 동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약 70%의 비율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즐거운 시간 등을 위해 게임을 즐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저희 게임의 모토와 맞는 항목들을 색깔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유로운 휴식이라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는 롤을 하면서 여유로운 휴식을 좀 가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스팀 카테고리 안에 릴렉스라는 항목입니다. 이게 영문에서는 이제 타임 투 릴렉스라고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팀에서 릴렉스라는 테마 카테고리를 찾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귀여운 동물들을 소재로 한 게임 혹은
감성적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게임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PC 게임을 하게 된 동기를 확인해 본 결과 1위 죄송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구와의 관계 형성 혹은 협동 혹은 경쟁을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제 발표에서 확인했었는데 모바일 게임을 기준으로 해서는 되게 캐주얼한 기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는 여유로운 휴식을 즐긴다는 인원들이 70%를 넘기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인들이 여유로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캐주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정 내 게임 환경은 어떨까요? 학부형 게이머 비율입니다. 게임을 즐긴 학부형은 전체 미국인 기준 72%로 확인이 되고요. 그중 5명 중 4명은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향에 따라 게임 등급 기반 구매 분포자 분포율 그리고 게임 등급 주의자 분포율은 미국에서 약 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수요에 맞추어 공급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시 게임 등급 분포 ESRB 2023년 기준 약 60%가 넘는 다양한 게임들이 전체 이용과 포지션을 달고 나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어드벤처 장르의 가능성과 가족 캐주얼 장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선정 근거입니다. 저희는 감성적인 스토리라는 게 더불어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더욱더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게임 명이기도 하며 저희 주인공 리암의 주 장비로 사용될 덕트 테이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덕트 테이프는 강력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가진 다용도 테이프이고요. 이러한 특유의 접착력과 내구성 등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밈들이 존재합니다. 덕트 테이프의 인식은 어떨까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해결책, 만능 도구, 생존 도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변하듯 다양한 콘텐츠에서 덕트 테이프 활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마션입니다. 마션의 경우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덕트 테이프를 활용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밖에도 그래피티,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리고 덕트 테이프를 활용하여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곳에서 덕트 테이프는 그만의 이미지를 공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리암의 또 다른 장비 중에 하나인 전동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유의 개인주의 문화와 인건비 중시 사회 문화로 인해서 뿌리 깊은 DIY 문화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가구를 제작하는 등 미국 내 직접 수리 비율은 약 70%를 상회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동공구 시장의 전망은 쭉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동공구의 시장의 중요성을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니고요. 이만큼 전동공구가 미국인들에게 친숙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임 요소를 채택한 공구의 이미지는요, 집을 지키는 수호천사와 삶을 만든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저희 주인공 리암은 장난감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성인들에게 장난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인들에게 장난감에 대한 이미지는 따뜻함과 편안함, 기쁨과 즐거움, 호기심과 모험, 즉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즉 장난감이 단순히 유해 요소가 아니라 내 오랜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래된 옛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구매 비중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점차 늘어서 지금 보시면 18세 이상 키덜트 제품이 전체 장난감 구매 비중 중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키덜트들의 장난감 구매율을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감성 회복,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취미와 컬렉션 요소 등을 확인이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감성 회복을 파라코즘의 내구성이라는 키워드로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플레이 인 더 파라코즘의 저자 런던 대학교의 레이먼드 스크람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게임에서의 파라코즘은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상상 속에
정교하고 일관된 세계이며 그 세계는 플레이어에게 높은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부여하여 그 게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파라코즘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로 닌텐도를 꼽고 싶습니다. 자신의 집을 마리오 카트 세계관 안에 트랙으로 만들 수 있는 마리오 카트 홈 서킷부터 특유의 독창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현한 오여바요 동물의 숲 등 그들은 독창적이며 방대한 세계관, 몰입감 높은 디자인으로 일상 친화적 상상력을 구현했고 그로 인해서 세계 인류 게임 회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에서 노리고 있는 핵심 재미 요소입니다. 저희는 유기적인 스위치, 전략적 활용, 직관적인 무브 디자인을 통해 공부를 통한 다채로운 플레이를 유저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직관적 조작, 비교적 쉬운 난이도 구성으로 대중적인 진입장벽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힐링 요소와 감성적인 스토리를 더해 귀여운 캐릭터들과 동화 같은 세계관을 유저분들에게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저희 혹시 죄송한데 제가 캐릭터 설정을 먼저 좀 전달해도 될까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감점 요소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놉시스를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를 좀 먼저 알아야지 시놉시스가 좀 매끄럽게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먼저 살펴보시면 캐릭터 설정 또한 어느 정도의 고증은 숨어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 피부색, 외형 특징, 성격, 스토리로 이어져 있고요. 이름 리암 스미스, 미국 내에서 가장 흔한 이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대 기준으로 리암이 가장 많은 성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미스라는 성의 뜻은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접목해서 리암 스미스라고 지었고 나이 같은 경우는 22살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했고 피부색 같은 경우는 히스패닉과 백인 사이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에서 게임을 즐기는 인종을 조사를 해봤는데 백인이 약 75%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획 초기에는 백인, 파란 색깔 눈동자 그리고 노란 머리를 한 친구로 캐릭터로 구상을 하였는데 물론 제가 PC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해서 그래서 2위 집단인 히스패닉과 백인 사이의 혼혈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형 특징은 짙은 눈썹과 표정이 많고 그리고 디월트 매니아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짙은 눈썹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의협심과 모험감을 극대화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스토리라인에 따라가기 때문에 표정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정이 많다고 설정을 했고 디월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수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키다와 디월트, 미러키가 있었는데요. 마키다 같은 경우는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고 디월트랑 미러키를 비교를 해봤을 때 디월트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보다는 좀 토크가 좀 낮지만 가볍다는 특징이 있어서 하우스 빌더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디월트의 이 노란색과 검은색 조합은 에너지와 신뢰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월트를 넣었습니다. 성격은요 살짝 입체적 성격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평면적 성격의 주인공보다는 입체적 성격으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을 사용하여 유저의 공감대를 더 일으킬 수 있게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진 리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며 옛 기억을 찾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암과 함께 다니는 그의 애완견 인형 톰입니다. 외형 특징은 포메라니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포메라니안을 좀 키우고 있어서 이렇게 정했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완견이라면 당연히 상상할 만한 모습을 좀 그렸습니다. 그리고 능력 같은 경우에 꼬리를 마구 돌려 시간을 돌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엉덩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막 돌리는데 저는 이거를 시간을 돌린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퍼즐 요소를 실패를 하거나 스테이지 클리어 중에 실패를 하거나 했을 때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트 오브 라나의 경우에는 이제 퍼즐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귀여운 동물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친구들 혹은 우리 플레이어들이 이제 퍼즐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장면을 불쾌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활기차게 흔들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을 줘서 이제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사실 이 귀여운 모습을 보기 위해 실패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만들자라는 것을 목표로 정말 좀 귀엽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 리암과 함께 놀던 강아지며 사실 원래 초기 디자인은 이 친구가 계속 살아있는 컨셉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6살부터 이제 22살까지면은 한 10몇 년을 이제 강아지가 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나이가 들어 죽었다는 컨셉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놉시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인데 이제 리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로 초반에 묘사가 돼요. 6살 때는 이제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떠나보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 같던 톰까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물론 따뜻하시긴 하시지만 일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장난감과 항상 지내요. 이제 그런 리암이 아버지를 따라 목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리암이 이제 울면서 잠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작업복을 갖춰 입은 리암이 집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인형의 모습을 한 채 이제 톰이 다가옵니다. 톰이 다가오고 장난감 왕국의 왕비가 납치되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서 리암을 붙들고 아버지 서재로 갑니다. 서재로 갔는데 빛나는 종이 상자가 보이며 톰과 리암이 그 상자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진 리암이 옛 친구 톰과 함께 장난감 세계를 여행하며 톰의 요구 상황인 왕비를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리암은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며 옛 기억을 찾아갑니다. 게임 진행 방식입니다. 저희는 총 7개의 차별화된 요소를 채용한 스테이지로 구성된 선형적 어드벤처고요. 각 스테이지는 평균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저분들이 지루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별 테마 컨셉과 스테이지 핵심 요소를 다르게 하여서 유저분들이 지루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걸로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 두 가지 정도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진행 방식 세부입니다. 스테이지 1 토이 빌리지. 스테이지 컨셉은 튜토리얼이에요. 목표부여와 게임 내 시스템 소개, 조작법 안내, 간단한 미션 수행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에 맞게 테마 컨셉도 포켓몬의 이제 태초마을 컨셉이고 다양한 동물들의 평화로운 장난감 마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90년대 고증을 살리기 위해서 장난감 레퍼런스도 다수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스토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목표 소개, 그리고 스테이지 목표 수행, 그리고 동기부여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구성 요소 및 클리어 방법 예시를 제가 내러티브 드리븐 구조로 혹시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네, 조금 이야기를 좀 담아서, 왜냐면 스토리가 좀 중요한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세계로 온 톰이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도 잃고 해서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톰을 만나서 반갑긴 하지만 이 친구에게 나 좀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톰은 안 돼, 나는 돌려보내줄 수가 없어. 나는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왕비한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근데 그 왕비가 지금 에일리언한테 납치가 됐기 때문에 그 에일리언을 구해서 너가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너네 그 에일리언 처치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톰이 근데 에일리언이 왕비를 납치해가면서 그 우주선에 있는 빔을 쏴서 그 장난감 마을들을 다 이제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러 갈 수가 없는, 왕비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리암을 톰이 섭외를 해서 장난감 세계로 갖다 놓은 좋게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이 스토리 빌리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가 구성이 되냐면 되게 간단한 요소들로 구성이 돼요. 사실 여기 보시면 테이블 풋볼 있죠. 저희 맥주집 가면은 보이는 요거 돌려가지고 하는 그거 아시죠?
그게 이제 옛날에 리암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테이블 풋볼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크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테이블 풋볼의 이 축구 선수가 리암에게 소리를 칩니다. 어이 거기 학생 이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여기가 지금 나사가 풀려서 그런데 나사 좀 조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암은 원래는 그냥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왕비를 구해야 되는 게 진짜 목표니까. 하지만 테이블볼을 딱 보고 나서 딱 리암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랑 테이블풋볼을 즐기던 어린 시절, 그리고 테이블풋볼을 막 하다가 나사가 느슨해졌을 때 아버지가 이걸로 붙여주는 장면들을 컷신 등으로 이렇게 해서 싹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실 천성이 착한 리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쪼여줍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쪼여주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이제 토이빌리지를 확인해 보니까 어렸을 적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외계인들의 이 빔을 맞아서 다 낙후되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덕트 테이프를 활용해서 이제 오두막집을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요소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이 토이 빌리지랑 메이즈 아일랜드 중간에 기차가 지나다녀요. 이게 왜 기차가 지나다니냐면 여기가 이제 이 토이 빌리지 사람들이 이제 유원지를 가듯이 여기가 이제 아케이드 공간인데 유원지를 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차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쭉 갈 수는 없지만 여기는 기차를 가는 컨셉인데요. 기차를 타는 컨셉인데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려고 이제 갔는데 이 토마스 트웨인 아시죠? 토마스가 이 친구가 이제 막 울상을 짓고 막 달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친구가 고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막아보자. 덕트 테이프를 여기 기둥에 뚱뚱 해서 막아보자 해서 막고요. 그 다음에 아니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차를 세워요. 그 다음에 그 토마스한테 가서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토마스 기차 안에서 내가 한번 살펴봐줄게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엔진이 못이 나가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암이 망치를 가지고 못을 다시 제정비를 딱 칩니다. 딱 치는 순간 유저의 화면과 이 조이스틱이 막 햅틱 반응을 막 이렇게 해요. 막 그 이유는 이 토마스가 아파해서 아파 약간 이런 장면. 그래서 유저는 난이도를 조금 상승시키면, 왜냐면 마지막 스테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사들을 좀 땅땅 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브레이크를 딱 붙여주고 나서 토마스가 아프지만 고맙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리암이 예전에 6살 무렵에 그 이빨을 빼던 장면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약간 얼굴이 날아간 엄마랑 이제 아빠가 얼굴이 날아간 건 그 뭐랄까요? 얼굴에 이런 형체가 없는, 왜냐면 기억 속에 없으니까 그런 엄마랑 이제 아버지랑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를 딱 뺀 순간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엄마 고마워 약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 4 프론트 라인인데요. 스테이지 컨셉은 아이템 획득으로 아이템 업그레이드 추가랑 빗발지는 포탄세를 피하는 탐막 게임 요소를 채택하였습니다. 스테이지 컨셉에 맞게 테마 컨셉 장난감 아일랜드 시킨 최전선이고요. 다수의 장난감 병사와 탱크 무리가 리암에게 빗발치는 포탄세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여기 스테이지에서 리암과 우리 플레이어들에게 동료를 생각하는 깊은 전우애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장난감 레퍼런스는 그린아미 메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요약은 스테이지 목표 소개, 세부 과제 수행, 그리고 목표 클리어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론트 라인 외곽 지역에 갔는데 이 초록색깔 병사 라이언이 2등병입니다. 라이언이 이제 안절부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암이 가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병사가 갑자기 외계인의 그걸 받아서
우리 병사들이 빨갛게 변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공격적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암이 그럼 내가 얘네들을 좀 처리해주면 될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라이언은 아니야, 얘 친구들은 내 동료들이야, 그냥 얘네들을 원래대로 되돌려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암이 좀 고심을 하다가 근처에 떠돌고 있는 방랑 미술가 밥 아저씨를 이제 만나게 돼요. 밥 아저씨에게 소중한 퀘스트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초록색 칼, 잉크 스프레이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무기 설정에 이 블루건에 장착을 해서 이제 잉크 스프레이 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선으로 이동해서 이제 플레이 방식은 우리 빨간 색깔 병사들에 빗받치는 포탑을 이렇게 피하면서 다가가서 잉크 스프레이로 이렇게 칙칙하는 약간 그렇게 해서 스테이지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련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라이언 2등병은 라이언 1병으로 진급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장비 설정입니다. 설정 요약은 목수인 리암은 자신의 툴벨트 속 장비를 사용하고요. 공격 요소와 퍼즐 풀이 요소를 동시에 갖춘 전략적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디월트 매니아인 리암의 무기는 모두 노란색입니다. 구성된 장비 총 5가지, 종류는 하단 목차와 같습니다. 장비 설명 먼저 가겠습니다. 덕트 테이프, 장비 능력은 강력한 접착력이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게임 내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달려오는 기차 속도 줄이기, 낭떠러지에서 하강줄로 이용, 혹은 벽에 붙여서 스래시 그랩이나 그 산나비의 그거 갈고리처럼 이렇게 당겨져 간다든지 그런 요소를 추가할 예정이고, 임팩트 드라이버는 회전 능력을 활용하겠습니다. 스크롤 나서받기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덕트 테이프를 부착하여 헬리콥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무한도전에서 여기 임팩트 드라이버에 깔창을 꽂아가지고 따기를 때리는 장면인데, 그거를 덕트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대나무 헬리콥터가 연상되는 그런 요소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펠러도 기능도 약간 좀 재밌는 요소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블로건입니다. 여기 송풍 능력, 여기 바람을 활용한 능력인데, 이 친구 같은 게임 내 활용 예시를 벌레라든지 아니 조그마한 물건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바람을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아까 보셨듯이 잉크 스프레이를 부착해서 분사를 한다든지 하는 요소들로 이제 게임 내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네일건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유일한 무기로, 사실 제가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림잡아 좀 해봤습니다. 해머 공격 기준 0.5배의 데미지, 그리고 3배의 사거리를 활용해서 보스 몬스터를 공략하는 이제 리암의 대표 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머입니다. 못 받기 기믹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공격입니다. 일반 공격 시 전방에 부채꼴 공격을 하고요. 조주는 공격 시 일자 범위 공격을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시점 선정입니다. 3인칭 카메라와 각이 제한된 올빅 카메라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TPS에서 준수한 액션감과 조작감, 넓은 시야, 그리고 몰입감을 통한 자유로운 3D 공간 탐험을 위시하고 있습니다. FPS 같은 경우에는 TPS보다는 몰입감이 좋지만, 저희의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 리암의 모습을 우리 유저분들이 좀 못 보기 때문에 과감히 배제를 하였고요. 커트뷰 같은 경우에는 액션감과 조작감이 부족하며 이제 퍼즐 요소를 활용하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레퍼런스 젤다처럼 좀 넓은 이런 느낌을 주는 3D 3인 TPS고요. 그리고 조준을 하게 됐을 때는 조금 솔더뷰라든지 FPS로 바뀐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준을 했을 때 퍼즐을 풀 때 조금 더 다이내믹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설정 같은 경우도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았는데요. 리암의 무기가 총 5가지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 4개. 요걸로 이제 무기 설정이 바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잡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잡히더라고요. X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손이 작은 어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X키로 하기가 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X는 배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플레인 오브 라나 같이 좀 쉬운 간단한 게임들은 이거랑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이제 다 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채용을 했습니다. 둘 다 동시에 눌러도 되는 이쪽으로. 그리고 카메라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이 제한된 올빅 카메라, 커비처럼 굳이 카메라를 이동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혹은 우리 성인 플레이어들이 이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원한다면 카메라 시점 이동 또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래픽 컨셉입니다. 별의 컵이 마리오 스타일, 즉 닌텐도 스타일과 픽사 스타일을 적절히 섞어서 다양하고 선명한 색채, 아기자기한 캐릭터, 그리고 다양한 테마 스테이지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목표 시장입니다. 다음과 같이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이 스토리 기반 어드벤처 게임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표로 봤을 때 이텍스트와 페르시아 왕자 중간 포지션에 서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텍스트보다는 조금 액션적 요소가 좀 가미가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즉 컨트롤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이지만 제가 왜 이텍스트를 여기다 놨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못하면 그 스테이지를 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스테이지 1만 해봤는데 제가 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 줘봐 이러면서 가져가서 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컨트롤 난이도는 이거보다 좀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여기에 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텍스트의 그 2인 only 2인이란 게임이라는 그런 설정 때문에 보편적 타겟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타겟의 이제 중심점에 서게 될 거니까 저희가 경제산 분석을 요거 2개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텍스2 같은 경우에는 2인 핵심 특징으로 2인 전용 플레이, 감정 중심 스토리, 그리고 동화적 그래픽과 파라포용적 세계관을 활용한 협동 퍼즐 액션 어드벤처 장르고요. 그 수익과 성과를 보시면 2025년 기준 2,300만 장 이상 판매를 한 굉장히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팀에서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게임 이텍스트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1인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죠. 누군가에게는 좀 크나큰 진입장벽으로 좀 느낄 수 있는 only 2인 플레이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저희는 이텍스트와의 경쟁적 우위 요소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더 샌드 오브 타임 다시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입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아크로바틱 플랫폼 액션과 시간 대각기 시스템을 활용한 3D 액션 퍼즐 어드벤처고요. 특유의 회상 형식의 스토리텔링 구조와 몽환적인 중동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3D 액션 퍼즐 어드벤처의 선구자적인 작품입니다. 2003년 작이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 넣은 이유는 2026년 출시를 목표 리메이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쟁사를 놓고 분석을 하고요. 페르시아의 왕자의 경쟁 우위 요소로 저는 아무래도 좀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기믹 자체가 액션, 점프 혹은 시간 대각기 시스템을 좀 단순한 기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덕트테이프 히어로는 공구를 활용한 다양한 기믹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페르시아 왕자와의 경제적 우위 요소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화 전략입니다. 저희는 완성도 높은 게임만을 기준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게임 개발만을 목표로 타이틀 판매 전략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서 콘솔 시장 개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콘솔 게임 평균 가격 영국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 미국 자료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영국 자료를 활용을 했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내용으로는 영국은 미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이며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 가격은 18.97달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스토리 기반 어드벤처 게임의 평균 가격은 그보다 훨씬 상회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형 제작사에 맞선 전략, 그러니까 공룡 기획사의 맞선 전략으로 박리담의 전략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시로는 이제 1달러 면도라는 모토를 토대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루어내어 질레트의 고객을 20% 정도 흡수를 한 달러 쉐이브 클럽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계에서는 흔히들 인디 동물의 숲이라고 부르죠. 동물의 숲과 굉장히 흡사한 게임성, 하지만 그거에 맞게 이제 조금 낮은 그래픽과 낮은 가격과 합리적인 가격과 그에 맞는 게임성으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가는
앞선 타이틀 게임 평균 가격보다 낮은 12.98달러로 정했고요. 할인 전략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즌 할인과 타겟 할인을 하여 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저희 게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리 액세스 크라우드 펀딩 홍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리암과 톰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만 장 이상 타이틀 판매를 목표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어드벤처 게임 특유의 서사의 연속성과 그래픽 캐릭터 등의 재개발 용이성, 그리고 저희 무한한 장난감 세계, 즉 확장 가능한 구조를 세계관 구조를 근거로 후속작 개발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IP 활용 또한 우리 귀여운 리암과 톰의 IP 또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싱과 콜라보를 통해 사업 전반적 동시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넷플릭스의 성공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따낸 게임 컵헤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 트렌드입니다. 사실 게임 산업 트렌드는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게임 시장에서의 입지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게임 시장 양분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콘솔 게임 시장에서 콘솔 게임의 최강국이다라고 불릴 만큼 콘솔 게임의 시장 규모 비중은 상당한 편입니다. 콘솔 40%, 모바일 37%, PC 11%로 확인이 되며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024-2028년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 종합계획, 즉 향후 5년간 국내 사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사업 모토는요, 우리 K 콘솔 게임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 5년의 대단히 계획으로 K 콘솔 산업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자료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흐름입니다. 정부 주도의 사업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K 콘솔 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에요. 저희는요, K-팝과 K-드라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될 종목으로 K 콘솔 게임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는요, 라이프 피해 거짓으로 K 콘솔 게임 시장에 가능성을 보았고, 스텔라 블레이드로 저희 K 콘솔 시장에 다시 하겠습니다. K 콘솔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빌보드와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 것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제가 무슨 게 네. 막 이상한